피프티가 2기로 돌아오면서 아주 제대로 일을 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일을 냈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야,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1년여간 마음을 졸이면서 행여나 복귀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쩔까. 정말 노심초사했었던 이 키나를 중심으로 새롭게 뭉친 피프티 2기 러브튠 미니 앨범이 초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이고, 자, 이렇게 팟캐스트와 같이 유튜브 라이브로도 팬들과 소통을 했던 피프티 멤버들이기도 한데요. 자, 5명 전원의 얼굴을 이렇게 화면에 한번 담아 봅니다. 예전에 있었던 정트리오, 삼푼이 같은 느낌이 나지 않고 확실히 좀 더 성숙하게 똘똘 뭉친 그룹다운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뭐 이들의 인성이 원래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전홍준 대표님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처럼 키나 역시 오준이나 사람의 인성 됨됨이를 받겠습니까? 그러니 새롭게 뭉친 멤버들이 왜 많은 분들에게 벌써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돌아온 피프티 멤버들은요, 스토리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와 함께해서 너무 소중했던 하루다. 앞으로 시작될 많은 활동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 멤버들의 정말 야심찬 포부, 팬들과의 소통 볼 수 있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요번 피프티 멤버들의 이 새로운 앨범 다 좋은데, 야, 코디네이터 도대체 누구냐? 멤버들 코디 누가 해준 거냐? 참 비판이 많았는데,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번에 쇼캐스트처럼 진행됐었던 이 피프티 멤버들의 복귀 무대는요, 이렇게 새로운 느낌을 담기 위해서 좀 독특했던 패션을 선보였던 것 같고, 실제로 유튜브 라이브 중에 입고 나왔던 의상은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찬성이고, 음악방송에서는 요런 컨셉으로 의상을 입고 무대를 가지려고 하는구나, 다행이다라는 의견도 정말 많기도 했습니다. 이 본의 아니게 분명히 컨셉이 있었을 텐데, 사실 뭐 피프티 멤버들 음악성과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 이때까지는 인성적인 부분, 나아가서는 응원의 물결이 컸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다 배제해놓고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음악의 중독성, 음악의 완성도, 퍼포먼스의 퀄리티, 그 무엇 하나 지금 엄청난 최상급에 있는 걸그룹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앨범이 발매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그러니 새 출발을 한 피프티, 컴백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라는 이 극찬 평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느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새로운 컨셉, 아마 뭐 꽃을 표현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행성마다 존재하는 컨셉을 표현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각기각색 멤버들의 독특함을 선보이기 위해서 요런 컨셉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돌아온 피프티 멤버들 어느 정도로 초대박을 쳤느냐, 깜짝 놀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린 피프티 타이틀곡 SOS가 유튜브 인기 급상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이 앨범 발매한 첫날에 벌써 나오자마자 3위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유튜브 내에 인기 급상승 탑3에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틀째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이번엔 인기 급상승 1위에 올라갔다. 실제로 유튜브에 있는 인기 급상승 차트에 보면요, 이 피프티 멤버들의 SOS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공개됐었던 노래가 1000만 뷰를 넘어섰는데, 지금 이 오피셜 타이틀곡 SOS는 아직 500, 600만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인기 급상승 영상 1위에 올라섰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프티 멤버들의 노래가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앨범이 2가지 버전으로 발매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OS가 발매 직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 올랐고, 멜론 차트 탑100에 바로 진입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뿐만 아니라 SOS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어 버전을 제외한 총 4곡의
한국어 수록곡이 멜론 차트 핫백에 모조리 진입하여 팬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번 미디어 쇼케이스에서는 타이틀곡 SOS와 선공개곡 Starry Night을 선보였는데 한층 성숙해진 음악적 색깔과 퍼포먼스를 과시했고요. 특히 이번 팬 쇼케이스에서는 수록곡 4곡의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SOS가 왜 벌써 빌보드 차트에 재탈환을 예고하고 있느냐? 특히 타이틀곡 SOS는요, 특유의 청량한 멜로디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로 음악 팬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피드 노래가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던 당시와 굉장히 유사하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력한 후렴구가 이미 많은 대중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피프티 사태를 잘 모르는 일반 청취자들도요, 이번 SOS 이렇게 인기 급상승 영상 음악 1위에 올라섰으니 한번 들어볼까? 하고 노래를 들어보니까 후렴구의 중독성이 어마무시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음악적인 면으로만 살펴봐도 이 멤버들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저 피프티의 큐피드라는 이름값만으로 저렇게 압도적인 1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이들이 안쓰럽고요. 이들이 아무리 멤버들의 상황이 안타깝다 하더라도 실력이 뒤처지고 멤버들에게 매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턱 터놓고 말해서 응원하겠습니까? 금방 관심이 사그라들 수도 있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비주얼이면 비주얼,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음악성이면 음악성, 이 3박자를 다 골고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최악의 가요계의 대표적 템퍼링 사태가 이제는 히스토리가 되어서 이들에게 오히려 매력 포인트,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파워를 보여주고 있느냐. 방탄소년단을 배출해낸 하이브의 막내딸 아일리시요, 공식 계정으로 이 피프티 멤버들을 응원한다라는 사연까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피프티와 함께 같은 무대에 서고 싶다. 사실 이 아일릿 멤버가 있는 그룹 역시 Are You Next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말 많은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수많은 걸그룹들 중에서도 탄탄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야, 이제는 피프티 멤버들과 같은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러브콜까지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큐피드 노래로 반짝 뜨고 진 걸그룹의 오명을 씻어내고 이제는 이 멤버들 모두가 새롭게 개화하며 이 걸그룹 시장에서 탑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국내 차트를 이미 사로잡고 있다. 성공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피프티 멤버들의 타겟점은요, 국내가 아니라 오히려 북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영문 버전의 노래가 2곡이 또 수록이 돼 있었던 거죠. 자, 이 노래가 벌써 국내에서 특히 멜론 차트가 이제 빌보드 차트와 함께 공유되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아마 스밍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큐피드 노래로 대박을 낸 이 피프티 멤버들의 새로운 영어 버전 노래들마저도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이제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거는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5인조로 재편성된 피프티가 다시 한번 빌보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빌보드 차트 탑백 안에 올라가는 것이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팬들의 소망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의 전략과 이 멤버들의 진심, 그리고 탄탄하게 받쳐주는 실력과 프로듀싱이 이제는 빌보드를 향해 쭉쭉쭉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삼푼이들, 정트리오들의 입장에서는 입술이 바싹바싹 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템퍼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론은 피프티 사태의 배우로 지목된 안성일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함께했던 워너뮤직까지 지금
모조리 고소 조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워너뮤직이 글로벌 회사다, 엄청나게 큰 회사다라면서 이 워너뮤직을 앞세워서 안성일은 이 삼푼이 멤버들과 만남을 주선시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워너뮤직 코리아의 한국 대표, 자신의 이름은 클레이턴이다, 내가 음악산업 전문가다, 7년째라서 고수가 됐다, 미국 라이팅이라고 비판받는 이 사태가 워너뮤직 코리아 논현동 지하 회의실에서 비밀 회동이 열려버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들 이제는 안성일과 더불어서 정트리오, 삼푼이들까지 초조함에 목매고 있을 상황인데,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 피프티 2기가 출범하자마자 대박의 대박을 연달아 치고 있으니, 이거 소송대로 안성일에게 걸려있는 소송만 100억 원, 삼푼이 멤버들에게도 10억 원, 이제 워너뮤직 코리아에도 제기될 소송 금액이 또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가 될 것이다. 소송은 소송대로 머리가 아프고, 나아가서 가요계에서의 영향력은 피프티 2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 자명해졌으니 그야말로 안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뭐 영상을 키자마자 놀라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프티 2기 드디어 SOS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와, 지금 뭐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트랙트 소속사에서 피프티 새로운 멤버들이 SOS 앨범을 어떻게 응원하는지에 대한 응원법 설명 영상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피프티 2기의 공식 앨범이 발매되기 이전에 이미 스타리 나이스로 엄청난 호평을 얻었던 피프티이기도 하겠는데요. 지금 조회수도 마찬가지고, 와, 인기 급상승 순위도 완전 미쳐버렸다. 하나 더 보실 영상이 있습니다. 피프티 새 멤버들의 데뷔 소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키나가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정말 가장 긴장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멤버들과 무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든든함을 느꼈고요. 저희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 키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피프티 2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전홍준 대표님이 새로운 걸그룹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게 됐겠지만, 피프티의 키나가 돌아옴으로써 다시 한번 2기로 빠른 재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이 키나가 통수돌들과 똑같이 삼푼이들과 마찬가지로 전홍준 대표님을 배신했던 당사자가 아니냐, 쉽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당사자인 전홍준 대표님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키나를 받아줬고, 팬들도 키나를 보듬어 안았습니다. 그 결과 팬들과 가수가 똘똘 뭉치니 어떻습니까? 정말 빠르게 2기의 새로운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브툰이 발매가 된 겁니다. 계속 좀 들어보면, 항상 제가 저희 촬영할 때나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진정성으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 50-50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항상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진정성으로 음악을 하는 50-50가 되겠습니다. 자, 진정성으로 음악하는 아이돌이 되겠다. 진정성을 왜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성을 빼면 삼트리오들과 같이 다를 바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새롭게 이제 출범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늙은 말투 같죠? 자, 어찌됐건 새롭게 출발하는 이 피프티 2기 멤버들의 새로운 러브튠 앨범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드디어 베일을 벗었죠. 새로운 안무와 새로운 노래, 새로운 컨셉까지 굉장히 트렌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실 의상만 봐도 많은 걸그룹들이 점점 더 과감한 패션을 선택하는데, 뭔가 굉장히 프렌치하고 프로방스한 느낌도 많이 살렸고, 뭔가 동양권에서 보기 쉽지 않은 의상을 가지고 컴백 무대를 가진 피프티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컨셉,
아시다시피 소니뮤직과 전홍준 대표님이 계약을 맺게 되면서 애시당초 국내 타겟도 있겠지만 해외를 겨냥한 빌보드 재석권 재탈환을 위한 시작점이 이번 피프티 2기 멤버들의 앨범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언론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연민을 거두고 재평가 심판대에 이들이 올랐다. 멤버 탈퇴라는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고 귀한 새 멤버가 충원이 되어 이제는 진짜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평가를 받을 차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러브 버전과 튠 버전 두 가지로 발매되는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 SOS와 선공개곡 스타리 나잇을 포함하여 총 6개의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중들은요, 용기를 내어 늦게나마 올바른 선택을 한 키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소속사를 향한 연민의 시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보다 진짜 음악으로 승부수를 띄울 때가 다가온 것이죠. 자, 키나는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신들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드릴 수 있어 영광스럽고 참 많은 감정을 느끼며 여러 생각을 했지만 좋은 멤버들과 새로운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멤버들에게는 연습이 각자의 루틴이 있기에 간섭하지 않았고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했다고 해요. 함께한 시간이 짧다 보니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3트리오, 3푼이, 정트리오 이 전 멤버 3명과는 다르게 최대한 소통을 해나가면서 리더로서 이 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거죠.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해요.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5명이 똘똘 뭉쳐 앞으로의 새로운 음악을 다시 보여드리자는 약속을 했다. 대중들께도 더욱 좋은 진정성 있는 음악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나 소통 방식은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대화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대화하고 들으려고 노력 중이다. 나의 이야기, 남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멤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행복하다, 좋은 팀에 들어온 것 같다, 열심히 했다 이런 반응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키나가 돌아와 정말 많은 피프티 멤버들을 향한 애정이 떠나지 않고 온전히 집중될 수 있었고 정트리오와 삼푼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타게 생겼습니다. 그들도 하반기에 컴백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공적인 출발 과연 가능할까요? 새로운 멤버들 역시 자신들의 의지를 빛내는 하나같이 음악을 사랑하는 진심을 지닌 그룹이다. 진정성을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그리고 문샤넬 member 역시 보컬적으로 다양하게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프티는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출발을 했고 진정성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키나 새로운 멤버들 나아가 전홍준 대표님까지 결국 삼푼이들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 아닌가. 이 멤버들 간의 진정성, 소속사와의 진정성, 팬들에 대한 진정성, 이것이 하나로 뭉쳤을 때 엄청난 결과를 내는 포텐셜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 지금 이 새로운 멤버들의 러브튠 앨범의 SOS 오피셜 뮤직비디오 인기 급상승 순위가 몇인지 아십니까? 3위입니다. 3위입니다. 올라온 지 8시간 만에 245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자, 2위, 1위에 있는 노래들을 살펴보면요. 피프티의 이 조회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 영상 조회수가요. 실시간으로 계속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워낙 폭발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보니 전부 다 적용되는 데에는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피프티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 보면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러브툰에 관련된 라이브까지 6,800명이 이 라이브를 지켜보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피프티 신규 멤버들의 컴백과 복귀를 너무나 환영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미 성공 가도를 찍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새로운 신곡 선공개곡인 스타리 나이트도 인기 급상승 1위, 탑3 안에 상당히 오랜 시간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피프티 멤버들의 노래가 이제 본격 발매가 된 만큼 이번 연말부터 나아가서 내년까지 이 앨범 판매량과 음원 순위가 엄청나게 폭등할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 피프티 멤버들의 컴백을 두고서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사는요, 다시 한번 빌보드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솟구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어트랙트 측은요, 전 멤버와 워너뮤직의 템퍼링 증거까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정트리오, 산프니 멤버들의 입술은 바싹바싹 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워너뮤직 코리아가 뒷배 세력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내용과 정확한 통화, 녹취 음성까지 아티스트를 강탈하려고 했다라며 법적 대응까지 선포한 상황 속에서 이 산프니 멤버들,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화려하고 새로운 앨범에 완벽한 성공적 컴백을 보고 있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초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 멤버 3위는요, 컴백은 하고 싶고 소송은 알리기가 싫다. 자신들의 사건 내용을 그 누구도 들춰볼 수 없도록 이것을 비공개해달라라는 요청을 법원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들이 이제 컴백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좋을 일 없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산푼이들, 정트리오들을 모르는 지금 국민적 여론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대다수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정트리오의 사례를 가지고 뉴진스의 사례까지 함께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의 피프티 되는 건가? 25일 못 박은 이유, 25일까지 어두워 원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소속사를 떠나겠다. 그러려면 3천억, 6천억의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하이브를 등지겠다,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템퍼링까지는 아니지만 제2의 뉴진스처럼 통수돌의 이미지를 띄냐 띄지 않냐를 두고서도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을 정도이니 이 정트리오, 산프니 멤버들이 왜 초조할 수밖에 없을지가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 앨범 이전에 티저 영상부터 뮤직비디오 조회수 순식간에 1000만 회 돌파, 엄청난 대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신곡 SOS 뮤직비디오 티저도 함께 공개가 되면서 이 몽환적인 분위기가 가히 환상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SOS의 뮤직비디오 두 번째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상태인데요. 실제로 피프티의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은 벌써 이 영상이 올라온 지 17시간 정도 됐는데 16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피셜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티저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처음 공개됐었던 스타레이 나이트 오피셜 뮤직비디오의 조회수와 비교해 본다면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티저 영상보다 이제 오피셜 전체 뮤직비디오 영상이 공개됐을 때 쏟아질 화력은요, 정말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회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단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피프티 멤버들의 새로운 신곡 SOS의 뮤직비디오 두 번째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발매를 하는 순간 모든 걸 뒤집어 놓고도 남을 거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키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홍준 대표님까지 이 피프티의 새로운 두 번째 앨범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어디 쉬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사태를 꾸준히 지켜봐 오신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전홍준 대표님, 이제는 3억을 내놓으시죠. 바로 정트리오, 산푼이 멤버의
또 소송 제기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전 멤버, 삼푼이 멤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삼푼이 멤버들마저도 보듬어 안으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지금 피프티 멤버의 새로운 앨범을 발매할 수 있게 정말 물심양면 최선을 다했던 것이 전홍준 대표님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또 100억 원을 뭐 투자를 하겠네 말겠네 했었던 이 데이비드 용, 이 데이비드 용 사태 지금 보면은 현금만 1200억 자산, 보석금 10억 내고 석방이 되었다. 사실 뭐 싱가포르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기소된 지 12일 만에 10억 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피프티 소속사의 투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금전적 피해가 없다라는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금전적인 피해를 다행히 입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이 얼마나 지금 이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지금 이 새로운 멤버들의 앨범을 발매했는지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 삼푼이 멤버들의 소송까지, 이거 얼마나 머리가 아프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 전홍준 대표님이 알다시피 올댓 스타라는 유튜브 채널의 기자님에게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올댓 스타에 등장한 전홍준 대표님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아 힘을 낼 수 있었다. 회사나 스텝 모든 사람들의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에 느낀 건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멤버들이 작년 12월부터 2월 말까지 3개월 만에 새로운 멤버들과 인연이 되어 회사가 참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모든 스태프들도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또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며 사람들의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관심과 호기심, 과연 어떤 음악을 어트랙트해서 만들까 궁금해 하셨을 텐데, 소니 뮤직과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일주일 동안 2번, 3번씩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노래 어디 있습니까? 이 스타리 나잇을 선공개곡으로 먼저 오픈하겠다라고 소니 뮤직이 얘기를 하니까 소니 뮤직이 굉장히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아니, 굳이 왜 그렇게 해? 타이틀곡에 집중하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너무 기다려주셨고 응원에 좀 보답하고 싶다. 그래서 선공개곡을 잘 만들어 서비스하고 싶다라고 이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리나잇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선공개할까, 타이틀곡은 뭘 만들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공개곡인 스타리나잇은 힐링이 되고 피프티의 히스토리가 담겨있는 느낌의 밝은 분위기로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선보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노래를 자꾸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기분이 좋아진다 라는 댓글 반응을 보면서 잘 골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많은 기다림과 호기심의 또 응원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이번 빌보드 K-파워에서 상을 주셨는데 삼성에서 또 프레임, 블루투스 액자도 만들어주시고 사무실에 와서 걸어봤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각오가 다시 다져졌다라고 합니다. 타이틀곡으로 9월 20일에 나오는 노래로 빌보드에 다시 한번 도전할 거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상을 탈 때의 소감은 눈물이 났다라고 해요. 감회가 너무 정말 격했다고 합니다.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이 삼프니 멤버들 때문에 키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전원중 대표님이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가처분이 기각되고 키나가 돌아오고 나머지 3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했고 또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새로운 멤버를 뽑아 2기를 재건했고 그 와중에 좀 이상한 뉴스가 또 쏟아지고 여러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1년 3개월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참 느끼는 게 많았다고 해요. 새로운 멤버들과 빌보드 코리아 런칭 파티도 참석했지만 상까지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멤버들이 아니라 드디어 이 새로운 멤버들, P50 2기의 멤버들과 함께 해나가는데 정말 K-POP 걸그룹으로 더욱더 좋은 음악과 성장해 나갈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5개를 딱 피게 된 이유는 옛날에 P50를 하여서 손가락을 5개를 핀 건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 5개가 5명이 될지 암시를 하는 건지는 이 전홍준 대표님도 사실 잘 모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찌됐건 사무실에 손님들이 오면 기념사진을 찍을 때 자꾸 손가락 5개가 펴졌고 결국 이 5개가 5명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4명의 멤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4명의 멤버에서 3명을 없애고 새롭게 4명을 더 추가하면서 5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뭐 걸그룹의 이름도 맞고 또 손가락을 5개를 피던 습관 때문에도 운명적인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뉘앙스로 했고 이 멤버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샤넬과 예원이는 빌리 프랩 하이브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하이브 아메리카를 방문하여 좋은 인연을 맺었는데 또 자원을 많이 공유해 주셨다. 그리고 빌리 프랩 쪽에서 2명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노래를 잘하니까 굉장히 또 앞에 있었던 삼푼이들의 통수를 겪게 되면서 도움이 됐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고 알리온 넥스트에서 뽑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진 친구도 있고 운이 닿지 않은 친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그런 자세로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문 샤넬과 예원 양은요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하여 높이 평가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 아직 꼬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연주자이면서 작사 작곡 능력도 있었다. 프로이기에는 조금 다듬어야 하지만 자질과 가치관이 너무 뚜렷했다라고 해요. 악기를 조금 다룬다고 하여 겉멋이 들지 않았고 자신의 꿈과 가치관이 굉장히 똑부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였고 특히 아테나 멤버 같은 경우 4명이 다 천사지만 막내로서 아테나 양이 합류를 했고 사실 춤도 좀 그랬고 노래도 웬만큼 하지만 톤이 너무 독특하여서 4주만 연습을 시켜보자 라고 하여 엄마와 같이 스웨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굉장히 어설프다.